여러분,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 명단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빌 게이츠, 제프 베이저스, 대부분 기술 혁신가들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좀 결이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죠. 이 사람은 오로지 주식 투자 하나만으로 세계 최상위 부자가 된 아마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이 숫자가 버핏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딱 보여줍니다. 자그마치 40년 가까이 그가 이끄는 버키셔 해서웨이가 기록한 연평균 복리 성장률이에요. 22.2%. 이건 뭐 당시 시장 평균 수익률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그럼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대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시장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의 성공 뒤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실 버핏의 성공은 뭐 운이나 마법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아주 단단한 투자 철학, 일종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의 인생을 바꾼 두 명의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엠, 그리고 성장주 투자의 개척자 필립 피셔입니다. 재밌는 건 두 사람의 스타일이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레이엠은 재무제표 속 숫자, 즉 양적 분석에 집중했고, 피셔는 기업의 질적인 가치를 봤죠. 버핏은 이 상반돼 보이는 두 거인의 어깨 위에서 자신만의 투자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 스승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레이엄은 그냥 평범한 회사라도 괜찮아. 대신 아주 싼 가격에 사 라고 가르쳤고, 피셔는 아니야. 정말 훌륭한 회사라면 죗값을 주고라도 사야 해 라고 조언했죠. 한쪽은 가격, 다른 한쪽은 가치. 버핏은 이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두 관점 사이에서 자기만의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정말 놀랍게도 이 두 철학을 하나로 합쳐냅니다. 어떤 기업이든 딱 4가지 원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버핏 투자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4가지 핵심 기둥은 바로 첫째, 사업, 둘째, 경영, 셋째, 재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입니다. 이 4개의 필터를 모두 통과해야만 버핏의 투자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버핏의 제일 규칙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이해 못하는 사업엔 절대 투자 안 한다. 그가 말하는 능력의 범위, 즉 서클 오브 컴피턴스 안에 있는 기업이어야만 하죠. 그리고 그 기업이 과거에 꾸준히 돈을 잘 벌어왔는지, 또 앞으로도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졌는지를 봅니다. 이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은 버핏 철학의 진짜 핵심 중 하나예요. 옛날에 성을 지키기 위해 주변에 파놓은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해자인데 이게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죠. 기업의 경제적 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뜻해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의 막강한 브랜드 가치나 어떤 기업만 가진 독점 기술 같은 것들이죠. 이 해자가 넓고 깊을수록 그 기업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경영진을 보는 겁니다. 버핏은 단순히 숫자만 보지 않아요. 그 숫자를 만드는 사람을 봅니다. 경영진이 과연 주주의 돈을 자기 돈처럼 아껴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지, 실수했을 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다들 하니까 따라하는 식으로 월스트리트의 유행을 맹목적으로 좇지는 않는지, 이런 걸 봅니다. 세 번째는 재무 상태입니다. 버핏은 회계장부에 찍힌 이익에 잘 속지 않아요. 빚을 잔뜩 내서 만든 이익이 아니라 빚 없이도 꾸준히 높은 수익을 내는지 확인하고요. 특히 그가 주주이익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회사가 진짜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얼마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또 1달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회사가 1달러를 재투자했을 때 최소한 1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즉 돈을 효율적으로 잘 굴리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럼 버핏이 말하는 주주 이익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다 쓰고도 주주에게 실제로 돌아올 수 있는 진짜 현금을 말합니다. 온갖 회계적인 기법들 뒤에 숨겨진 기업의 진짜 현금 창출 능력을 꿰뚫어보기 위한 버핏만의 날카로운 도구인 셈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원칙은 바로 가치입니다. 앞선 3가지 분석을 모두 거쳐서 이 기업의 진짜 가치,
즉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내요. 그리고 시장 가격이 그 내재 가치보다 훨씬 아주 많이 싸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사는 것. 이게 네 번째 원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원칙을 모두 감싸는 버핏이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모든 투자 결정을 지배하는 최종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모든 분석도 이 마지막 개념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안전 마진입니다. 아무리 분석을 완벽하게 해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산한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의 주식을 사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일종의 안전 쿠션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 원칙이죠. 투자의 제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버핏의 이 유명한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안전마진 철학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잃지 않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버핏의 철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지적 파트너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위대하게 진화하게 됩니다. 찰리 먼거는 버핏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회사를 헐값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죗값에 사는 게 훨씬 낫다. 바로 이것이 버핏의 투자 철학을 완성시킨 먼거 시프트입니다. 스승 그레이엄이 가르쳐준 그저 싼 주식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기업의 가치 자체에 집중하게 된 그의 투자 인생 최고의 깨달음이었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투자 원칙을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이 지배하는 실제 주식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버핏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남들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탐욕을 부려라.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의 감정적인 파도를 위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워렌 버핏의 방식입니다.